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영 원장이고요. 오늘 이렇게 첫 강의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책 부분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넘어갈 텐데, 처음 부분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나시면 보시면 되세요. 뭐 머릿말이라든가 뭐 목적, 뭐 사주는 나고 너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쭉 읽으시면 되는 그냥 서술형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넘어가시면 되고, 오늘 강의는 24페이지입니다. 자, 최초의 제사장 태호 보키씨. 이 보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자, 이 최초의 제사장이라는 이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이 보키 씨가 이 내용에 보면 어떻게든 저떻게든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이 최초의 제사장이라는 게 의미가 좀 큽니다. 단순하게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최초의 제사장인데, 이 보키 씨가 1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정 1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보키 씨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단군 신화에도 이 보키 씨가 나와요. 그래서 단군 신화에 왜 환웅이 내려오고 막 제사 지내고 있죠. 이게 보키 씨예요. 그거 했던 주체 인물이 보키 씨입니다. 그럼 이게 한국에만 있냐? 아니에요. 중국에도 있어요. 하물며 동남아에도 있어요. 일본에도 있어요. 이 보키 씨는. 그러니까 보키 씨라는 거는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직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단군 왕검이라는 게 특정 인물이 아닌 건 아시죠? 단군이라는 것과 왕검이라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과 그 다음에 권력을 잡은 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 왕검이거든요. 그래서 고조선 역사를 보면 단군 왕년이 2000년인가 300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살았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직책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키씨라는 것도 직책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화에 보면 항상 보키씨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보키씨가 최초의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냐? 제사 지낸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나 진짜 제사를 지낸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배울 이유가 없겠죠. 그럼 무당 배우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 보키씨라는 사람은 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자. 그러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 또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보키 씨가 뭐 했던 사람이냐면, 언제 비 오는지, 언제 눈 오는지, 언제 씨를 뿌릴지, 언제 추수를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본래 보키 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달력을 너무 흔하게 쓰죠. 달력, 월력이라는 거를 되게 흔하게 뭐 오늘 몇 월 며칠, 내일 몇 월 며칠,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을 너무 흔하게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24절기라는 뭐 입춘이 언제고 뭐가 언제고 너무 흔하게 쓰지만, 옛날에는 그게 어마어마한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언제 추수를 해야 되는지, 뭐 언제 김을 매야 되는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키 씨였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식으로 다스렸던 사람, 그게 보키 씨예요. 그래서 왜 그 웃기는 소리로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인디언의 기우제라는 게 있어요. 인디언의 기우제라는 게 있는데, 인디언의 기우제가 뭐냐면, 왜 인디언의 기우제가 유명하냐? 비가 안 오면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인디언의 기우제는 반드시 성사됩니다. 그게 인디안의 기우제예요. 왜? 할 때까지 되니까. 그래서 그게 유명한데,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바꿔 얘기하자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기우제를 지냈으면, 옛날 같았으면 100%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낼 때는 가축을 죽여야 되죠. 근데 지금처럼 가축이 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가축을 죽인다는 건 그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가축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안 와요. 그럼 진짜 맞아 죽어요. 그 당시에는. 그럼 보키 씨는 어떻게 알고 하는 거냐면, 그 위에 보키 씨한테 들은 거예요. 언제쯤 어떤 증세가 어떤 게
일어나면 비가 올지를, 그리고 달력이라는 거, 원력이라는 거, 태양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자기 혼자 가지고 있어서, 아, 이게 언제 하면 어떻게 되고, 언제 하면 어떻게 되고를 알고, 그 시기에 맞춰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큰 오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희 씨가 제사장이 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감이 좋아서 신이 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비가 온다고 지시를 해서 비가 온다. 그거는 하는 말이고요.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신을 들먹였을까? 단순해요. 내가 내 선대 복희 씨한테 들었는데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때 비가 온대. 그럼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우가우가 하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니 신을 빙자한 거죠. 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알아들어요. 근데 그 전에 달력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비한 척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복희 씨가 뭐 우리가 지금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뭐 제사장들이 막 사입이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복희 씨는 지자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희 씨가 1인이 아니고 그 전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개념. 그래서 제사를 지냈고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지식을 알고 있었던 사람. 이게 복희 씨입니다. 그러면 이 복희 씨가 발전을 하는데 언제 발전을 하냐면 바로 그 춘추전국 시대나 어떤 한 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왕이 생겼을 때 이 복희 씨들, 그러니까 지자들을 모아서 책을 펴내고 그걸 한 것들이 이제 지금의 역학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역학이라는 걸로 좀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학이라고 하면 되게 막 신비하고 이상하고 뭔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역학 그러면. 근데 이 역자라는 글자를 알면 정말 간단한 학문입니다. 역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역자입니다. 바뀔 역자인데, 자, 이게 뭐의 합성자예요. 뭐의 합성자냐면, 자, 이 두 글자의 합성자입니다. 일월의 합성자예요. 날일자하고 달월자를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해와 달이, 이게 바뀔 역자라고 했죠. 해와 달이 바뀌는 것이 역자입니다. 바뀔 역자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결론적으로 역학이라는 건 밤낮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게 역학이에요. 그러면 밤낮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날도 반복되겠죠. 월도 반복되겠죠. 그리고 그게 6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그 자연의 법칙을 공부한 것이 역학입니다. 그래서 역학이라는 학문은 우리의 운명을 보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 하려고 나온 거예요? 역학이라는 거? 농사 지으려고 나온 거예요. 왜? 복희 씨가 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뭔 지자예요? 농사 지은 지자죠. 언제 비 오고 언제 눈 오고 안다는 건, 언제 김 매고 뭐 안다는 건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농사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역자는 농업 때문에 나온 학문입니다. 사람의 기륭화복을 보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 아니에요. 농업 때문에 나온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아까 얘기했던 복희 씨 제사장들이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서로 연구해서 나왔던 학문이 역학이라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자연을 과학한 거니까, 자연을 공부한 거니까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그죠? 자연 해 뜨고 해 지든 것만큼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완벽한 학문에 사람들의 기융화복을 넣어본 것이지.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학문을 만든 것이 사주운명학,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인데, 원래 역학은 그 앞입니다. 원래 역학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사주를 배우기 위해서, 운명을 배우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한 학문? 농사 지은,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에요. 자, 여기서 좀 생뚱없는 소리인데, 옛날에는 왜 그럼 농사가 중요했을까요? 왜? 뭐 선덕을 부풀어 가지고 뭐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진 않죠.
왜 그러냐면 내 국민들이 못 살면요 뒤집어 엎어요. 나를 못 살게 해주면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왕을 죽여요. 그죠? 그래서 자고로 나라가 못 살면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도 농업을 잘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못 사는데 저쪽은 잘 살아요. 그럼 잘 사는 애가 못 사는 애를 쳐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도 농업은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냥 쓸데없이 뭐 진짜 뭐 홍익인간을 위해서 뭐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역학을 만들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고요. 실제적으로는 부강하게,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이 잘 살고 잘 먹게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남하고 싸워서 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한 학문이 역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학이라는 게 왜 나왔냐, 그리고 복희씨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문의 기본이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역학이라는 게 이제 뭔지도 얘기를 했죠. 뭐 여기까지는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어려운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서. 근데 그 전에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회갑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역학이 얼마나 대단한 학문인지 한번 다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회갑이라는 얘기를 하죠. 회갑이라는 게 뭐냐면 갑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갑이 돌아온다는 게 회갑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대단한 게, 내가 태어난 날은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자전까지,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것까지, 그래서 낮밤까지 나오는 게 이제 사주인 거거든요. 이게 사주인 건데, 이 60갑자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자, 태양이 양력이죠. 그죠?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게 양력이에요. 365일. 자,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음력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태어난 날의 음력과 양력이 몇 년을 주기로 똑같냐면 60년을 주기로 똑같습니다. 그게 60갑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양력 몇 월 며칠, 음력 몇 월 며칠로 태어났다면 내 회갑은 정확히 양력 몇 월 며칠, 음력 몇 월 며칠과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 60갑자라는 의미는 태양과 지구와 달이 60년을 주기로 똑같은 날이 겹친다는 것을 이 테오 복희씨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희씨라는 사람을 막 신화처럼 나오고 뭐 외계인설, 그러니까 복희씨가 외계인이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정보를 전해줬다 설부터 시작해서, 또는 뭐 진짜 환웅이 내려와서, 신이 내려와서 사람을 깨우치게 만든 지자, 그걸 복희씨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0년을 주기로, 지금이야 저기 인공위성에서 지구 보고 태양 보고 달 보고 막 이러니까 알 수 있다라고 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이게 60년을 주기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양력과 음력이 반복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지식인 거죠. 그래서 그 영화나 소설이나 만화나 이런 데서 테오 복희씨를 되게 어마어마한 사람처럼 그리고 막 신이다, 아니면은 뭐 외계인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반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5000년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오행, 십천간, 12지지가 나왔고 이 법칙이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60갑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이라는 게 정말 그냥 신비한 학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그때부터 알았다는 게 신비한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학문이어서 신비한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60갑자가 양력과 음력이 같다는 것도 잘 모르죠. 근데 그게 60년 주기로 모든 사람한테 반복된다는 것도 잘 몰라요. 지금도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현대 막 태양이 어디 있고 뭐 얼마 정도의 거리고 달이 어디 있고 뭐 전체 뭐
동전주기가 어쩌고 이런 거를 배우고 있는 우리도 모르는 걸 5,000년 전에 알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밝혀낸 게 아니라 5,000년 전부터 내려왔던 역사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고, 그래서 이제 잠시 웃는 얘기로 이제 궁합이라고 지금 영화가 나왔죠. 근데 거기서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뭐 사주다. 근데 뭐 요번에 나와갖고 뭐 50년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받아갖고 60년 만에 똑같은 사주는 반드시 한 번 나온다. 헛소리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했어요. 왜? 60갑자잖아요. 60년을 주기로 똑같은 사주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태고 이래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무리 특이한 사주도 몇 년에 한 번은 나와요? 60년에 한 번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걔가 제왕의 사주든 거지 사주든 60년에 한 번씩은 꼭 같은 사주가 나옵니다. 100% 같은 사주가. 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주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생뚱없이 뭐 100년에 한 번, 그러니까 관상은 100년에 한 번 나올 수 있고 1000년에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그건 타고난 얼굴이니까. 그런데 사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60년을 주기로 꼭 나옵니다. 꼭 나오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사주를 배웠던 사람이면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예요. 아, 60년에 한 번은 꼭 나오는구나.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주다. 아, 저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건 알아야 되겠죠. 왜? 사주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사주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이 뒤에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좀 어려운 사람들 이름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크게 뭐 그러니까 애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 다음 내용. 근데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주를 배웠는데 사주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나왔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그걸 하기 위해서 잠깐 쉬다가 가겠습니다.